어때? 운동량? 운동량 변화량? 여러분 그 저번에 속도랑 속도 변화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이거는 정말 천지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운동량과 운동량 변화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엄청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게 힘이 뭐야? 힘은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운동량 변화를 시간 나누는 거야? 운동량 변화를 시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뭘 바꾸는 거야? 운동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힘은 1kg을 1m/s 제곱의 가속도를 만드는데 힘은 1초 동안에 1kg m/s의 운동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동량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1m/s 제곱의 가속도를 만드는 건 맞는데 이거는 운동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운동량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뭔가 다르지만 사실은 같다는 거죠. 말이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는 우리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봐봐 10N에 의한 충격량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어요? 10N에 의한 충격량 있어 없어? 4초잖아 지금. 그러니까 충격량은 뭐예요? 충격량은 요 힘에다가 뭐 곱해? 시간 곱하면 충격량이죠? 힘에다가 4초 곱하면 10N에 의한 충격량은 4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합시다. 반대 방향이니까. 요 힘에 의한 충격량은 마이너스 얼마야? 24.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운동량 변화, 얘가 운동량 변화야? 얘가 운동량 변화야? 운동량 변화 아까 16 나왔었잖아. 맞아?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운동량 변화는 뭐랑 같아? 알짜 힘의 충격, 즉 얼마? 알짜 힘의 충격량은 4 곱하기 4초에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운동량 변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는 뭐다? 운동량 변화 같은 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10N 대입하면 안 되고 알짜인 4N을 대입할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 조심하고. 어쨌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요거 봐가지고 여기에 이제 밑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여기 4N 있잖아. 알짜인 4N. 4N에다가 4초 곱한 거 요거. 요거를 항상 뭐라고 같아? 요거는 질량 2 곱하기 여기 속도 8 빼기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 운동량 여기 운동량 변화 여기서 운동량이 없었으니까 0이잖아. 질량 곱하기 나는 속도 운동량 여기 질량 곱하기 나는 속도 질량은 2지만 처음 속도는 0이죠 지금. 그게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어쨌든 맞는 말이잖아 이게. 맞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근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수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어떤 약속을 통해서 정의를 해놓고 약속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유추를 해봤더니 추론을 해봤더니 이게 항상 이게 성립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긴 했는데 수학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여러분이 적분이라는 걸 배워야 증명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증명하지는 않겠다는 거야. 암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에 의한 유추에 의한 결론을 얻고 이걸 그냥 암기하자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무슨 뜻이야? 자, 저 밑에 뭘 써야 되냐면 이 밑에다가 바로 평균임에다 뭐 곱한 거? 델타 T 곱한 거. 이건 뭐예요, 여러분? FT 그래프의 뭐다? 밑면적인데 자, 요게 F가 평균임이라는 이게 알짜임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이 되겠죠? 요거는 항상 뭐랑 같아?
mv2 빼기 mv1이 항상 같더라 이거죠. 여러분 피타고라스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왜냐면 피타고라스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근데 법칙은 증명이 된다 안 된다? 법칙은 증명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러? 정리라고 부른다 이거지. 이 개념을 뭐란다? 충격량, 운동량 정리다 이렇게. 자, 물리에서 정리가 몇 개 안 돼요. 주로 법칙이고 원리나 법칙인데 정리는 몇 개 안 돼. 근데 대표적인 정리 중에 하나야 이게. 근데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어디서 온 거야? 힘이 뭐랑 같아? 힘이 델타 T분의 델타 P와 같다 하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나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우리 생각해볼까? 자, 이게 힘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자, 2초 동안에 10N을 받았어요. 이게 R자임이야. F가 R자임이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물론 정지한 2kg짜리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데 힘을 이렇게 받았다면 얘는 2초 후에 속도가 얼마냐? 이걸 한번 구해보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힘을 이렇게 받았으면 2초 동안에 점점 세게 받아서 이번엔 달라 이렇게. 이거는 힘을 일정하게 받은 건데 얘는 힘이 점점점 세진 거야.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에 이 결과, 나선 속도 이 결과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겠느냐 하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속도가 일정하지, 힘이 일정하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야? 질량 2kg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5죠. 그러면 초당 50 변할 테니까 2초의 속도는 얼마? 10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FT 그래프 이게 나왔지. 충격량, 요 밑면적이 충격량이잖아. 맞아? 충격량이 얼마야? 여기 충격이 20이지. 20N란 말이야.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단위는 충격량이 단위는 N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새로운 개념, 아까 우리가 자 1초에 이 힘이라는 것은 1초에 얼마 바꿔? 운동량을 10을 바꾸는 건데 2초 동안 바꿨으니까 운동량이 얼마나 바뀌겠어? 운동량이 20이 바뀌겠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20이 되는 거지. 그럼 나중 속도는 10이겠네요? 질량이 2kg이니까 이해가?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걸 아니까 자 평균임이 지금 10N 시간 2초 이거잖아. 그럼 질량 얼마? 질량 2 곱하기 나중 속도 V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처음 속도 0이니까. 그래서 V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V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VT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처음 속도가 0이고 2초의 나중 속도는 얼마다? 2초의 나중 속도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해 안 해?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지? 그러면 자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럼 2초면 나중 가속도는 얼마냐면 가속도가 얼마? 처음에는 0인데 나중 가속도는 질량으로 나누는 거니까 5란 말이야.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면 되는데 여러분 가속도 시간 그래프 밑면적이 뭔지 알아요? 속도 변화량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선생님. 그럼 봐봐. 가속도는 뭐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지. 그러면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 밑면적은 얘다 이거죠?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알겠니? 그럼 가속도 시간 그래프 밑면적 속도 변화야. 속도 변화. 이거 면적이 속도 변화라고. 그럼 밑면적이 얼마야? 밑면적이 5, 2, 10이니까 5죠? 2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나중 속도가 얼마다? 5. 나중 속도 5가 된다. 그러니까 VT 그래프를 그리면 자 2초 때 나중 속도가 5가 되는 거고
그런데 가속도가 점점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가속도가 점점 증가했으니까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울기 증가하는 형태로. 오케이? V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란 말이야. 순간순간 힘이 증가했으니까 순간순간 가속도가 증가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 이 면적이 뭐라고 여러분? 면적이 요거 충격량이죠. 근데 면적이 얼마야? 바로 이거 갖고 구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AT 그래프를 바꿔서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려보자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지금 요게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 시간부터 그리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바로 이 면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면적이 뭘 의미한다? 바로 요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평균임이 5고 시간 10이니까 5 곱하기 2. 여기죠? 이 면적이 그리고 질량 2 곱하기 V 빼기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2이 납품되니까 나중 속도 V는 5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힘이 지금처럼 일정하게 증가하면은 요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힘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증가하면 결국 우리로서는 우리가 지금 민면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적분이라는 걸 여러분 배우면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분이라는 것도 이 함수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위한 함수로 주어줘야만 적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이 막 이렇게 변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건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럴 때는 그래프에 뭐라는데 평균임이라는 걸 알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게 힘이 이상하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FT 그래프의 평균임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민면적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힘이 이렇게 일정하거나 일정이 증가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힘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실제 문제는 안 나와요. 요거 아니면 이건데 주로 이거예요. 주로 이거.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안 나와.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VT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서 또는 아까처럼 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1초당 운동량 변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운동량 변화를 유발시키는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뭐 할 수 있는 낮은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끝인데 만약에 힘이 이렇게 변할 때 힘이 뭐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힘이 변할 때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낮은 속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더 배운다 이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는 뭐가 나와? 고등학교 고1 물리관 과정에서는 이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알겠죠?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유를 우리가 왜 이걸 배웠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자. 그래프도 한번 걸어가면서 자, 지금 이제 처음 속도가 동쪽으로 10이야. 그러면 낮은 속도가 얼마냐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첫 번째는 아까처럼 어떻게 한다?
가속도를 이용할 수 있지? 그럼 가속도 얼마야? 5m/s. 가속도가 5다 이거야. 그래서 4초 후에는 나는 속도 변화가 1초에 5씩 변하는 건데 4초가 되면 20 변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10이었으니까 20 변하면 나중 속도는 30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방법은 뭐다? 또 하나 방법은 10N이라는 건 1초의 운동량을 10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4초면 40을 바꿀 수 있고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둘 곱하니까 20kg/m였다면 나중에는 얼마가 돼야 돼? 60이 된다는 거죠. 60kg/m. 그죠? 40을 바꾸니까 그럼 나중 속도는 얼마가 돼? 30m/s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처음에 4초 동안 운동된 변을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kg. 힘에다가 뭘 곱해? 힘에다가 4초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뭘 할 수 있어? 바로 충격량을 알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충격량의 기호는 I예요. I. 그러니까 힘 10 나왔잖아? 4초 나왔지? 근데 힘이 일정하죠? 그리고 이 힘이 알짜 힘이죠? 4초를 곱하면 여기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이 40이니까 바로 운동량 변화도 40이 돼야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니까 4초의 운동량이 얼마겠어? 4초에서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이 얼마다? 20kg/m니까 자, 4초에서 1그에서 40이 변하려면 얼마가 된다? 60이 되는 거죠? 4초 운동량 60 쓰면 되겠죠? 답은 kg/m/s. 자, 그럼 4초의 순간 속도는 운동량이 60이니까 질량 2kg이기 때문에 30m/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뭐 질문 있나? 그렇죠. 동쪽이 다 빠졌네 지금. 동쪽을 다 써야 돼 방향을.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서 운동량 변화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동쪽으로 20kg/m/s 이렇게 쓰고 답은 그 다음에 충격량도 얼마? 이거 40. 동쪽으로 40 뉴턴세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겠지만 자 kg/m/s랑 뉴턴세크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뉴턴이라는 게 단위가 kg/m/s 제곱 곱하기 세크니까 세크 이렇게 약분돼서 kg/m/s랑 뉴턴세크는 같은 단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초에서 운동량이다. 그럼 얼마? 60kg/m/s. 물론 동쪽이겠죠. 그래서 동쪽으로 30m.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 나왔는데 요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하겠죠. 그래서 힘이 어떻게 돼? 힘은 4초 동안 일정하게 작용하겠지. 10N이 이렇게 일정하게 작용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돼? 잘 그리고 있죠. 5m/s 제곱. 이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얼마? 10이었는데 나중 속도는 30이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운동량도 처음에 얼마? 처음에 20이었는데 나중에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시각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기울기 증가해서 이게 이 면적 이동거리죠 여러분. 네. 근데 이 면적을 구해보면 평균 속도가 20이니까 20 곱하기 4 해서 80m죠? 그러면 여기서 나중 위치는 80m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 줍니다. 왜냐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 이 운동에 대해서, 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종신도 혹시? 아니지, 너무 가까워. 그래서 여기 위치 시각 그래프거든. 근데 여기는 가는 거리가 80m야. 면적을 구해보면. 이동거리가 80이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위치는 나는 위치가 0이라고 한다면 4초 때 위치는 80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직선을 연결하면 안 되고. 왜냐면 속력이 빨라지잖아. 근데 위치 시각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게 이렇게 그렸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V는 지금 시간의 함수 나타내면 V는 OT 플러스 10이었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위치는 어떻게 되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처음 속도는 10이었으니까 얼마? 10T 플러스 2분의 1 OT 제곱 이런 식이 나타나겠네? 이 그래프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시간은 시간의 이참수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하면 되겠죠. 이참수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4 대입하면 80이 나온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에서 질량이 2kg이야. 자, 2초 동안 물체로 한 충격량 크기를 구하라 했지? 자, 물체가 받은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받은이란 말이 나오면 알짜 힘이 한 충격량 구하라는 얘기예요. 받은은 모르면다 알짜 힘의 이한 이런 걸 이 말이 축약돼 있어요. 같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받은 충격량이기 때문에 즉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이기 때문에 뭐만 알면 운동량 변화량을 알아도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 무슨 그래프 나오면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만약 그래프가 이러면 밑면적 구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 밑면적인데 예. 힘도 안 줬고 힘은 안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힘이 변했는지 아니면 힘이 일정한지 얼마 힘이 줬는지 문제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봤다? 운동량 변화를 봤다. 이것만 알면 운동량 변화를 구해주면 되는 거라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럼 나중 운동량 얼마? 정지니까 0. 처음 운동량은 질량 2 곱하기 10 이거죠. 그럼 운동량 변화는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아니면 킬로그램 메터 아니면 뉴턴 세크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은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다. 그죠? 나중 이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항상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야. 언제나. 됐죠? 그럼 답은 21거고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 56번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자 기울기는 뭐냐 그랬는데 뭘까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 기울기는 아까 자 평균임이라는 건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요거 보면 뭐 할 수 있어? 운동량 시간 그래프 기울기는 힘이라는 거죠? 알 수 있겠어?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 기울기는 뭐다? 힘이다. 답은 몇 번? 3번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자 57번
5kg인데 자, 설명적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운동량은 항상 뭐야? 운동량은 항상 질량에다 속도 곱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 결국은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문제가 잘 풀린다 했어요? 그렇지. VT를 그려야 된다 그랬으니까 질량이 지금 5kg이기 때문에 얘는 5분의 2, 얘는 운동량이 얼마다? 아, 속도가 얼마야? 5분의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속도가. 여기에다가 질량 곱하면 운동량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1번 기울기는 뭐다? 힘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자 여기 기울기는 뭐예요 여러분? 가속. 여기 기울기는 가속도지. 근데 여기다 뭐만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질량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여기다 질량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되거든? 여기다 질량 곱하면 이건데 A다 질량 곱하는 게 힘이죠. 항상 요거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은 뭐예요, 여러분? 이 면적은 이동거리죠. 델타 S. 그럼 이 면적은 뭐야? 이동거리가 아닌 거예요. 질량에다가 이동거리 곱한 거야. 그럼 이거는 이 면적은 이동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동거리고. 자, 그래서 2번 10초 물체 속력 얼마야? 여기 10초지. 10초 때 속력은 0.8 맞네요. 그 다음 3번 등가속도다. 0초와 0.5초 사이 등가속도 맞아요? 힘이 일정하지. 기울기 일정하잖아요. 가속도 일정하잖아요. 맞고 0.5초 동안 충격량. 충격량은 뭐예요 여러분?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지. 맞아요? 네. 왜 운동량 왜 받으리란 말이 나왔기 때문이야. 무조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가 아니라 했어요.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야. 네, 그게 좀 조심해야 돼. 그걸 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기울기 이 밑면적 얼마야?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충격량은 3. 4에서 2 빼는 거죠? 그럼 답은 요건 2라고 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면적이지. 이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위에 보면은 7m 나올 거예요. 이 면적 보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로 넘기고. 자 58번. 자 그러니까 충격량이 얼마가 있어? 받은 충격량이 있기 때문에 알짜 힘에 의한 운동량,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이죠? 운동량 변화량 구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0이지.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처음은 4만이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는 4만이지? 충격량은 4만이겠네. 자, 그런데 요 2번은 충격량이 얼마냐? 이게 충격력이 얼마냐? 충격력이. 봐봐. 아까 힘은 뭐라 그랬죠?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했지? 네. 근데 요게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가? 여기 4만이지. 요게 4만 뉴턴 세크죠? 그러면 시간으로 나눠주면 힘이 나오겠다는 거지? 힘이 몇 초 동안이라 했어 이거 문제에서 5초니까 이 5초로 나눠주면 얼마겠어? 8천이 되겠네요. 8천 뉴턴 이게 답이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60번 보면 힘 시간 그래프 나왔지? 힘 시간 그래프에 뭐가? 밑면적이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속력 구하라 했는데 마찰하면 수평면에 이 힘이 뭐야? 알짜힘이지? 그러니까 자 알짜이면 충격량 요거 1이고 요거 2네. 그럼 전체 얼마? 면적이 평균 2m가 곱하기 델타 t 한 개. 여기 얼마다? 여기 3이고 요게 질량 mv2 빼기 mv1인데 여기 y는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정지 상태였었으니까 처음에 0. 그러면 질량이 2 곱하기 v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v2 나중 속도는 얼마다? 1.5. 그러니까 몇 번? 2번. 그렇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두 문제는 숙제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체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떨어져서 이렇게 충돌할 때 있어요. 물체 벽에 이렇게 바닥에 충돌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날라오는 야구공을 배트로 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이 어떻게 돼요? 슬로우 모션을 보면은 공이 이그러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충돌 직전에 이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 그림처럼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이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이그러지니까 그 다음에 이 탄성에 의해서 이그러지니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위쪽으로 어떤 속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처음 충돌 직전에는 아래 방향 속도를 갖다가 이그러지면서 어떻게 포텐셜이 생기는 거죠. 잠재적인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이그러지면 생기는 이런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면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 에너지라고 해요. 충돌 직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지. 움직일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는 말이야. 그것이 이제 뭐로 바뀌어? 탄성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탄성 에너지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 퉁하고 튀어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충돌할 때는 이렇게 탄성이 생긴단 말이야. 즉 물체 모양이 변형이 돼요. 오케이? 변형되지 않으면은 물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물체가 이게 딱 떨어지면 이게 튀어 올라가잖아, 기본적으로. 이거만 해도 조금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치? 야구 배트 같은 거 딱딱한 야구공이라도 야구 배트를 딱 쳤을 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그러지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성질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자, 튕겨나가는데 처음에,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요 과정에 힘 시간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힘을 아주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접촉한 상태에서는. 근데 이그러지면서 힘을 많이 받겠죠? 이해가요? 많이 이그러지면 힘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원래 모양이 되면 힘이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떨어지는 순간 힘이 없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체가 벽에 충돌하든 아니면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든 항상 충돌할 때는 대략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오케이? 힘이 점점 세지고 약해지는 그런 형태. 그럼 이거는 뭐야? 여기는 접촉. 그쵸? 접촉하는 순간이고, 여기는 뭐야? 떨어지는 순간이죠. 떨어지는 순간. 됐나요? 자, 이런 형태가 될 건데, 근데 힘 시간 그래프의 이 면적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요게 충격량이죠. 근데 충격량인데 이게 알제 힘이기만 하면 뭐 같아? 운동량 변화될 것 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알짜임에 대한 충격량이 얼마인지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방금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 얘가 이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충돌시키면 살짝 튀어 올라왔죠? 그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 되게 짧은 시간 아닙니까? 거의 순간적이죠. 근데 이 짧은 시간인데 만약에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알면 만약 0.01초라고 이런 매우 짧은 시간만 알면 하여튼 매우 시간이 항상 짧은 이 시간 항상 짧은 되게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만약에 뭐만 알면 이 시간만 알게 되면 결국 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이 면적이 뭐예요, 여러분? 면적이 충격량이잖아. 운동량 변화를 봐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순간순간 이 힘을 알 수 있어요?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순간 힘은 알 수가 없어. 언제나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알 수가 없어. 근데 뭘 알 수 있다? 평균 힘을 알 수 있다 이거지. 뭐 어떤 개념을 통해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접촉 시간만 주어지면 평균 힘을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평균 힘은 뭐야 여러분?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힘을 알 수 없지만 평균적인 힘을 알 수가 있다. 이거를 구하면 이 전체 면적이 뭘지만 알면 시간을 나눠주면 이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는 봐봐. 자, 충돌 전 운동량 알 수 있어요? 네.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야? 0. 충돌 직전. 여기 문제 지금 2kg이라 돼 있죠? 충돌 직전 운동량 얼마? 그리고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 됐으니까 충돌 직전 운동량은 마이너스 40네 kg 메타퍼세크.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운동량 이게 뭐 10이라고 주어지면 2kg이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20kg 메타퍼세크니까 이거 충돌 과정에서의 운동량 변화가 얼마다? 60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두 개 더하면 20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빼는 거죠. 운동량 변화는 이거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근데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하게 되버리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오케이? 낮은 운동량 20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 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 방향? 운동량 변화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네. 플러스 방향은 뭘 의미해? 위쪽을 의미해.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이 60이라는 거지. 요 면적이 60이라는 거죠. 그럼 0.01초로 나누면 60을 0.01초로 나누면 6,000뉴턴이 답이 되겠다. 엄청난 힘이겠죠. 오케이? 대충 여기서 얼마로 떨어뜨리면 20m/s 될까? 자, 떨어진 높이가 얼마면 나는 속도가 20이냐? 근데 중력가속도가 10이라고 했죠? 초당 10씩 빨라지는 거지. 몇 초 동안 빨라지는 거야? 2초 동안 빨라졌네? 20 빨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초에 나는 속도 20? 이 면적이 떨어진 거리지. 그게 얼마야? 20m면 몇 층 높이야? 보통 한 층이 3m거든요. 약간 6층 정도. 6층 정도에 떨어뜨리면 6층 정도의 물체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2kg이 받는 만약에 얘가 10m/s 튀어 올라갔다. 자, 그럼 몇 m 높이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10m/s로 튀어 올라온 거야.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지. 가속도가 10이지. 그럼 몇 초 동안 올라가는 거야? 1초 동안 올라가니까 다시 VT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가 10이고 0이죠. 1초지. 그럼 올라간 높이 얘는 5m겠네. 그래서 5m 올라갔다. 약 2층 정도까지.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얘가 받은 힘이 순간적으로 0.01초 동안 받은 힘이 얼마야 돼? 6,000N이 된다. 6,000N이면 보통 1,000N이면 1톤이야. 1톤. 1톤의 무게가 1,000N이란 말이에요. 2톤 정도 되는 엄청난 힘을 1,000N. 얘 몇 배? 6배. 6톤. 그럼 여러분 이삿짐 그 트럭 있잖아. 이삿짐 센터의 트럭이 보통 5톤 트럭이에요. 기본적으로. 5톤이면 되게 큰 거야. 근데 거기 6톤이니까 엄청난 힘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 2,000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뭘 써주면 될까? 물체는 충돌이 일어나면 항상 뭐가 있어? 변형이 일어난다. 변형. 모양이 변한다. 자, 그 다음 63번 해보자.
그래서 5kg의 물체를 10m/s 속도로 연지쌍 걸 던졌어. 그러면 문제 나오면 우선 VT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그릴 수만 있으면 문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 그러면 10m/s가 던졌으니까 중력가스 10으로 나오면 몇 초 만에 멈춰요? 1초 후에 0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떨어져? 1초에 10씩 빨라지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기울기는 일정해야 돼. 이게 10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초 후에 멈추고 지면에 떨어질 때는 몇 초 걸려? 2초 동안 또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올라간 높이고 이게 올라간 높이고 이게 내려온 높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자, 그럼 이게 올라간 높이, 내려온 높이야.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떨어질 때까지 받은 충격량 뭐라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받은 충격량 자체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힘에다 시가 곱한다. 자, 그런데 힘이 얼마야? 힘이 얼마? 질량이 5kg이니까 힘은 50N이네요. 중력 곱하기 시간 2초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 100 뉴턴세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자 이것만 알면 처음 속도가 딱 던졌을 때 속도가 10인데 도착했을 속도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만약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빠르게 있다가 점점 빠르게 뭐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그럼 떨어지면 다시 운동 에너지가 또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위치 에너지가 바뀌었다고 운동이 생길 때 이 위치 에너지는 공기 저항이 없으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다 다시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되는 거니까 처음 속도가 10이 나는 속도 10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방향은 반대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이걸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는 거니까 질량 5에다가 10 곱하면 마이너스 50이지. 빼기 50. 오케이?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해야 되고 됐어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운동량 변화량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고 연직 하방을 플러스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0N인 거죠? 그렇죠. 위쪽을 플러스로 하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하는 거죠. 네.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네. 이거는 운동량 변화를 구한 거고 요거는 힘에다 시간 곱해서 구한 거고 어차피 같아야 되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4번. 64번은 이 면적이 얼마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이 면적이 10N세크래. 자, 그럼 충격량이 얼마겠어요? 힘, 시간, 그래프의 윗면적이 충격량이 했으니까 답은 충격량은 10N세크가 되겠네?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평균 힘에다가 시간 곱한 것 값을 알죠, 우리가 이게. 이게 얼마야? 10N세인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 이게 M 곱하기 델타 V와 같아야 되죠. 델타 P니까. 많이 다시 쓰자. MV2 빼기 MV1이잖아. 근데 운동하는 중에 질량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M 델타 V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고 질량 얼마? 질량 2 곱하기 속도 변화 이거 델타 V를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자, 넘겨. 65번. 자, 65번에서 자, 충돌 전에 얼마야? 충돌 후에 마이너스 4, 충돌 후 플러스 5 하자. 방향이니까 이게 여러분 속도 변화량이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속력 곱하는 게 아니라 속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는 방향 중요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나중 운동량 질량이 5라서 질량 1이라서 자, 운동량 변화를 구해보면 4 빼기 5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운동량 변화량 2. 질량이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속도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간이 0.3초라고 그랬으니까 평균 힘은 어떻게 돼?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해서 시간이 0.3분의 9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근데 이 방향은 크기, 평균량이 크기라 했으니까 방향은 관계없는 거고. 오케이? 방향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에 충돌할 때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야 이렇게 운동량이 바뀌겠죠? 근데 그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66번을 보니까, 자, 계란이 있는데, 자, 계란이 두가 스펀지에서 마룻바닥에 계란이 떨어지는데, 자, 충돌 직전에 뭐가 같겠어요? 충돌 직전에 속도가 같을 거란 말이야. 같은 계란이라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충돌 후에는 멈춰요. 근데 스펀지가 싹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딱 멈추겠죠? 짧은 시간 내에 속도 변화 금방 일어나요. 시간 짧게. 이거는 길게. 그렇지만 뭐는 같아요? 둘 다 운동량 변화는 같네. 얘는 힘을 오랫동안 받고 얘는 힘을 적게 받는 거죠. 아니, 시간을 짧게 받는 거죠. 그리고 얘는 충돌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힘이 세지다 약해지는 형태로. 오케이? 그런데 이 면적은 어떻게 돼야 돼? 면적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말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운동량 변화가 MV 0-MV 둘 다 0-MV